자, 그리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내 세금은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을지 새 정부 취임 이후에 바쁘게 돌아가는 그 정치 현장도 생방송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국회의원회관에 나가 있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 개편을 맞아 새롭게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민생을 담당하는 의원님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당인 민주당부터 시작합니다. 원내에서 새롭게 생긴 민생부대표 맡고 계시고요. 또 당내에서 야심차게 출범한 코스피 5천 특위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김남근 의원 만나러 직접 의원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마이크부터 한번 채워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네, 잠시만요. 마이크를. 네, 됐습니다. 네, 먼저 여가위원이신데 지금 제일 바쁜 사실 시기잖아요. 인사청문회도 진행 중이고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뭐 식사나 이렇게 차 마실 때나 뵙다가 이런 식으로 뵈니까 또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 그래도 저 인터뷰 오늘은 하러 온 만큼 본격적으로 네,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지금 혹시 안 들어와 있는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주시면. 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네, 먼저, 아까도 제가 소개 말씀 한번 드렸었습니다. 새롭게 생긴 민생부대표 맡으셨거든요.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민생부대표가 어떤 일 하는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회가 이게 현안을 쫓아서 일을 하다 보면 민생 문제 같은 게 항상 뒷전에 되기 쉬웠거든요. 그래서 민생 부대표를 두면서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다루자 그런 취지입니다. 뭐 상법 개정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 보호 같은 것도 대표적인 민생 입법일 것이고요.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민생 예산을 챙기는 것들도 이제 민생 부대표의 역할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뭐 최근에는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 많잖아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 구제하기 위해서 금융기관과 어떤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가지고 상생 협약 같은 걸 추진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민생 부대표가 책임져야 될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참고로 첫 회이다 보니까 저희가 오디오 현장 상황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네, 양해 말씀 잠깐 부탁드리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대충은 설명해 주셨는데 민생 부대표로서 가장 시급한 과제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요? 상법 개정이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자영업자들이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게 배달앱 시장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수료에 상한제를 두든가 아니면 영세상인이나 소상인들에 대해서 이제 우대 수수료를 도입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이런 이제 배달앱 시장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같은 걸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민생 입법의 이제 현안이고요. 네.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 중에는 예를 들면 홈플러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 인가전 M&A를 하게 된다 그러는데 이게 잘못하게 되게 되면 그 10만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MBK 같은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그런 전단체 채권자들, 그다음에 이제 입점 상인들, 그다음에 노동자들 이렇게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들 그런 것도 이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이슈되는 것 중 하나죠. 이재명 정부의 1호 민생법안, 상법 개정안이잖아요. 네. 그래도 꽤 여야 협치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평 많이 있는데, 솔직히 제가 기사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기사 쓰다 보면 상법 개정안 저도 좀 헷갈려요. 개념이 어려운 전문 용어도 나오고 뭐 하는데, 그래도 전문가로서 조금 최대한 시청자분들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상법 개정안 뭘까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사업과 같이 이렇게 신기술, 신산업들을 성공을 했어요. 그럼 주가가 올라서 이제 투자이익을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시점이 되면 꼭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서는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상장을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유망한 사업이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기존 회사는 주가가 폭락해서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이제 주주들의 피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그 이사회가 그 지배주주나 그런 자기가 속한 그룹의 이익들을 위해서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런 규정이 이제 핵심적인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좀 더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사회를 독립이사 3분의 1,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만드는 것. 또 독립이사를 뽑으려면 지배주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니까 그 소수주주들이 자신들의 표를, 예를 들면 이사를 3명 뽑는다면 그중에 한 이사한테 이게 몰아줘서 투표하는 걸 집중투표라고 그러는데 네. 집중투표제를 도입한다든가 네. 또 감사위원이 될 이사들은 이제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선출하도록 하는데 그때 이제 대주주의 의결권을 뭐 3%로 제한을 해서 적어도 이제 한두 명의 감사위원이 될 이사들은 소수주주의 대표들을 뽑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내용이고요. 이러려면 주주들이 또 주총에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주들이 주총에 쉽게 참여하기 위해 전자주총을 이제 의무화하는 것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네. 제가 기사 쓰면서 사실 제대로 설명 못한다고 혼났었거든요. 예. 이렇게 또 쉽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의원님은 또 한 발 더 나아가신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하셔서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뭐 부탁드립니다. 센이라는 표현이 좀 예. 근데 이제 계속한다는 거죠. 예. 우리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가 필요하잖아요. 예. 투자 대상인 기업들이 이렇게 지배 구조를 갖다가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네. 또 한편에는 이제 주주들에게 이익이 자꾸 환원되도록 만들어야지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오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사주 소각 같은 것들을 의무화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대부분 다 소각해서 소각하게 되게 되면 주식수가 줄어들으니까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배당을 하는 효과가 이제 똑같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자사주는 소각하는 것들을 원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라 지배주주가 자신의 어떤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자사주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자사주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걸 소각하도록 해서 이제 그런 주주들의 이익을 좀 더 많이 환원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좀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합병 분할 이런 거 할 때마다 또 주주들 피해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합병 분할, 상장 폐지, 유상증자 이런 걸 할 때 그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그 자본시장법에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만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하는 것들이 이제 이어질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일반 주주들의 권리나 권한이 점점 더 확대되는 측면의 개정안들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재계 등에서는 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또 뭐 현재로서는 주식시장이 좀 기분 좋게 흘러가고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주식시장도 항상 좋을 수만 없다 보니까 상황이 안 좋게 된다든지 이 개정안 추진에 있어서 조금 조건이 좋지 않다면 이런 한 발 더 나아간 개정안들 조금 이렇게 선회하시거나 수정하실 계획도 있으신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걸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은 대표적인 이유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던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2015년에 미국에 투자한 개인 투자가 18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 900억 달러거든요. 왜 빠져나가냐면 한국에서는 투자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투자 수익을 환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투자에 성공을 해서 뭐 신기술, 신사업에 성공을 했는데 그걸 별도로 띄어서 상장을 한다든가 부당한 합병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투자 수익을 정상적으로 환수하기 어렵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자꾸 한국에 투자하는 걸 꺼리고 있는데 이제 한국이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투명하게 기업들이 운영이 되고 그 자본시장 질서가 공정하게 운영된다. 이런 신호를 주니까 그 이제 투자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뭐 3,200포인트까지 지금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 개혁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지금 사실 저희 원래 한 10분 정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너무 재밌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새롭게 생긴 이 코스피 5천 특위 위원도 맡고 계세요. 이 코스피 5천 특위는 그럼 또 뭐 하는 곳이고, 이 코스피 5천이라는 걸 실제로 달성하게 된다면 우리 생활 어떻게 변할지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자본시장법 개정, 상법 개정 같은 걸 위해서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 이제 TF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TF라는 건 임시적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든 거고,
코스피 5천이라는 목표는 이제 이때 대선 공약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자본시장이 정상화되니까 주식시장 3,000포인트까지 이제 금방 올라갔는데 맞습니다. 5,000포인트까지 가려고 그러게 되면 이런 법제도 개혁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그 많은 유동성들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네, 되잖아요. 네. 그런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퇴직연금을 기금화한 다음에 국민연금처럼 대규모로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라든가 네. MSCI 지수라고 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때 투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아직 그 선진국 지수로 편입돼 있질 않아요. 개발도상국, 신흥국가 이제 지수로만 편입돼 있는데 이걸 이제 선진국 지수로 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그래서 그런 그 여러 유동성들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좀 그런 투기적인 이익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네. 가능하면 그런 돈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도록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서 이제 그런 정책들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코스피 5천 유형을 만든 것입니다. 당연히 이게 뭐 한순간 되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런 입법, 각종 입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노력들이 기울어졌을 때 5천까지도 달성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인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일단 경제현안 어느 정도 지금 좀 살펴본 것 같고 마침 여가 위원이시잖아요. 근데 조금 전 강선우 후보자 이제 인사청문회도 시작된 거 보고 왔습니다. 저도 카메라도 워낙 많고 정말 제일 지금 화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가 위원으로서 또 지금 강선우 후보자 뭐 각종 보좌진 갑질 의혹 등 일고 있습니다. 청문회 어떻게 임하실지도 한번 이참에 여쭐게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여가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일단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실제 폐지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예산도 많이 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가부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는데 그러면 새로운 이제 여가부 장관은 이걸 어떻게 정상화할 수 있는 비전이 있느냐, 그런 각오가 있느냐. 또 여가부의 일이 여가부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남녀 고용 평등 문제라든가 뭐 청년들에 있어서의 어떤 취업 활성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고용노동부에 있고 예를 들면 딥페이크 성폭력 문제만 하더라도 그거를 미리 그런 딥페이크 영상물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플랫폼에 대해서 그런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삭제하도록 만든다든가 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건 또 과기부나 방통위하고도 협업을 해야 돼요. 장관이 어떻게 보면 힘이 세야 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들을 이렇게 쭉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나 이제 그런 그 각오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청문회 과정에서 좀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실제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더 집중할 계획이시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저희 일단 예상했던 질문들은 좀 맞췄는데요. 그래도 너무 어떻게 보면 딱딱한 질문을 하다 보니까 가벼운 질문 하나만 할게요. 의원님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쉬실 거잖아요. 의원실에서. 쉬실 때 주로 어떻게 쉬시는지 또는 뭐 소개해 주실 아이템 있으신지 한 번만. 잘 쉬기가 어려워요. 일단 기수가 많이 생겨가지고 쉬기가 어려운데 이제 쉴 때는 이제 뭐 가능하면 이제 커피 같은 거 한 잔 마시면서 고상하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 고상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머리가 좀 정리가 될 때들도 있고 그래도 잘 안 되면 또 음악도 한번 틀어놓고 또 이제 팝송도 한번 좀 듣다 보면 또 팝송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 또 뭘 해야 되겠다라는 의욕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또 가끔 뭐 역사책도 좀 읽고 지금 옆에 있는 커피 요거 드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팝송 음악은 뭐 하나 있으세요? 그래도 추천할 만한 팝송은? 뭐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어서 70년대, 80년대 팝송 많이 듣는데 뭐 카펜터스의 탑 오브 더 월 그거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음악 같은 거 들으면 이제 이렇게 마음이 쫙 환경이 되면서 또 이렇게 의욕도 생기고 새로운 또 이제 머릿속에 구상도 생기고 그러니까. 아이고, 네. 쉬실 땐 어떻게 취미 보내시는지까지 잘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짜 바쁘신 와중에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남근 의원과 각종 경제 현안부터 코스피 5천을 향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까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더 만날 의원이 없을 때까지 국회 라이브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국회에서 정태웅이었습니다.